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진천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은데요. 2회나 다 넘어가고 세 번 다 맞았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것은 처음은 아닌데 제일 많습니다. 아주 저도 흥이 나고요. 그리고 울산은 우리 정현 선생 아까 계셨는데 하여간 정현 선생 이렇게 해서 시청 민주평통도 하고 아마 또 한 7, 8번, 10번까지는 아니고 한 8번, 9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역으로 가장 많이 온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김밥 드시던데 저도 간단히 이제 저녁을 했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도 저녁도 옳게 못 드시고 이렇게 통일 학교 교육 이러면 좀 딱딱하고 좀 한데 어쨌든 저녁 못 드신 값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듣길 잘했다,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지선 국장께서 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통일을 하면 젊은 분들이 잘 좀 멀리하고 좀 이렇게 좀 버거워하고 그리고 우리와는 좀 아직까지는 현실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꼭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좀 아주 딱 어떻게 그렇게 절반이 이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마도 통일에 대한 관점, 생각도 이렇게 절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딱딱하게 강의다 수업이다 이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아까 10회라고 해서 그냥 시간 다녔을 때부터 18번인데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2017년부터 제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 2020년 1월까지 한 26개월 동안 18번 해서 이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해서 이제 저긴데 아까 저는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동포, 해외동포라는 신분으로 북을 다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민간인까지는 아니고요. 민간인은 일부 다녔는데 언론인, 기자로는 제가 유일하게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시각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중동이나 이런 그런 어마무시한 언론의 시각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30년 동안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다 좀 긍정적으로 라기보다도 아니라 치우치지 않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사실 언론의 생명은 이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그러나 이게 아주 주관화된 객관성으로 아주 그리고 특히 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만큼만 아주 아무리 이 증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이런 이 악담 이런 사실과 다른 걸 퍼뜨려도 아무도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우호적으로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다고 아주 북을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우호적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악의적으로 보는 사람 쪽에서는 하면 그냥 난리가 나지요. 저거 좌빨 빨갱이 아니야 무슨 좌익 종북 친북 별의별 소리를 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데요. 표현이 막 나왔네. 짓거리고 있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라도 좀 정확히 제대로 보자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얼마나 이 북에 대한 시각이 사실 우리 통일 진영, 소위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 갈렸습니다. 지난 시기. 제가 언급하기도 싫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북에 대한 시각만큼은 이 진보 진영에서도 갈립니다. 묘하게 결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작은 차이, 이런 조그만 차이는 좀 넘어서서 큰 틀에서 좀 함께 동지적 이 관점으로 좀 이 사랑으로 좀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도 증오와 저주가 아닌 그래서 저는 친북적이지도 않고 종북적이지도 않은 이런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재인 정부, 지금도 윤석열 또 이런 또 어마무시한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더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적어도 기자라고 하면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좋든 싫든 나쁘든 저기들 하든 간에 좋은 걸 좋다고 해야 되고 나쁜 걸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북에 대해서만큼만은 무조건 나빠야 됩니다. 이 손톱만큼이라도 좋은 걸 좋다고 하면 이거 현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통일TV 이 대표라고 이제 소개도 되어 있고 한데요. 통일TV 그래서 제가 방북할 때 가장 첫 번째 요구한 북에다 제기한 것이 통일TV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일TV란 대한민국에서 지금 280개 채널 KT가 LG, SK는 뭐 250개, 60개 채널이 있는데 심지어 강아지 이런 고양이 채널 그리고 바둑 장기 채널까지 이렇게 해서 280여 개 채널 다양한 거 좋습니다. 500개 있어도 좋은데요. 그 중에 지구상에서 유일한 200개 나라로 쳤을 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 간에 서로 간에 좀 잘 알고자 하는 이런 채널이 단 한 개가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기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저라도 하자라고 해서 케이블 TV에 여러분의 안방에서 보는 이런 모바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아닌 유튜브는 아까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어제 8시 뉴스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불법이 아니라 그래요. 위법이 아닙니다. 혼자 보는 것은. 이것을 반포, 배포했을 때에 이제 이적관 제목을 찬양주 해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데요. 그런 것도 보게 하면서 이상하게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틀어막고 있었고 지금 통일TV도 제가 3년, 4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신히 이제 등록은 받았고 이제 채널 런칭이라고 이제 KT, 원래 TV, SK, 브로드밴드, LG, U+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창현 선생님도 이제 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현 선생님 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통일TV 이제 제가 요 안내 팜플렛을 갖고 왔는데 이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서두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70년 동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70년 동안 분단된 것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통일에 대해서 하면은 거의 반통일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통일하면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돈 저 북쪽 사람들 굶어 죽기도 하고 길도 철도도 50km도 못 가고 도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며 왜 나도 먹기 살고 어렵고 나도 취직도 어려운데 어렵게 취직해서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왜 북한 사람들 저것들을 왜 먹여 살리냐 라는 생각을 70년 동안 받아왔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식한테도 돈 10만 원 줄 때 이런 용돈을 줄 때 따져서 주고 하는데 왜 철천지 원수로 살아왔던 7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교육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기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아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표현을 한 사람이나 지금 실증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북에 대해서 통일 이런 것들을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은, 여러분 본 분들은 몇 번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알자. 제가 아무리 이 북한을 많이 갔다 왔다고 이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 저거 맞는 소리야. 저거 만약 북쪽 자주 다니니까 좀 이렇게 해서 된 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저도 처와 자식이 있지만 제 처자식한테도 제 생각을 임의대로 주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북에 대해서 임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동영상 사진으로 해서 그것을 배경 설명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 한들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름대로 느끼시는 자체가 저는 오늘 이런 제가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효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앞에 좀 꺼주시면 돼요. 아까 이시영 국장이 말씀드린 이 사진으로 해서 제가
방북 취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강산 지난 시기 개성 관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같은 영토에서 갈 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방문증 같은 걸 했는데요. 제3국을 거쳐서 가면 이런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이나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노동자 통일 학교인이 많지. 요거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해서 말씀드려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용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쓰면 북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어하는 용어가 북한입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북쪽에다 해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의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뭐 통일을 위해라, 국정원 이런 데서 방북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데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란 말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절대로 쓰지 말라는 소리랍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알거든. 그러나 보통 데에서는 다 북한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면 되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니까 남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하면서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는 아무래도 좀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고 불러주려고 하면 북의 정식 국호 이름을 정명 제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제가 진천규인데 뭐 김천규, 박천규 하면 이거 뭐 근본이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까? 하물며 국가 이름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떳떳이 부르자. 남한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 이게 비자의 정식 국호입니다,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문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DPRK 많이 알았는데 코리아더라고요. 코리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조선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코리아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문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대한민국 해가지고. 그래서 DPRK, 이 코리아. 그래서 원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다. 라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었지만 더 중요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의 정식 이름이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1992년도 UN 동시 가입할 때 200여 개 나라 UN에서 승인한 국가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997년도 10월인가 그 언론노련 기자협회, PD협회 그리고 신문 편집인협회 신문사 사장들 모임인 이 언론 4개 단체에서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고 할 텐데 이 남북 보도 준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조항이 서로의 국호를 정확히 불러주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른다. 그리고 약칭 대한민국은 한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그리고 문장에 따라서 북측, 남측, 북녘, 남녘 이렇게 쓰기로 기자협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 한겨레 경향 말할 것도 없고요.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디에도 조선이라고 쓰는 신문 언론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민플러스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그 국장님 오시던데 뭐 자주시보 뭐 이런 통일뉴스 이런 데서 조선 해놓고 이제 가로, 북한 해놓고 가로 조선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기 싫겠습니까만은 또 그러면 뭐 종북 신문인지 좌빨이 어쩌니 있다고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래요.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정식 국호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통일 TV에서만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개국을 이래서 개국을 안 시켜주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정확한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다, 바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만 정확히 아셔도 오늘 이 값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제가 이제 8시까지인가요? 시간 8시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좀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쫓기듯 목소리만 빠르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 사진이 한 100한 2, 30장 되는데요. 30초마다 한 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설명을 하다 보면 한 장에 한 5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되는 대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해서 시간 제한적이니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저는 뭐 사실 2시간짜리 이 소위 강연이라고 했을 때 4회 8시간 한 적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평양역은 국제역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평양에서 중국 단도까지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 단도까지 매일 운항을 합니다. 왕복 운항. 그러니까 평양역은 국제역입니다. 그리고 평양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주 4회, 단동까지는 매일,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에서 모스크바까지,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매월 6회 운항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살아가지고 섬 아닌 섬에서 우리는 뭐 가봐야, 기껏 가봐야 문산, 파주, 그리고 제일 멀어야 울산, 부산입니다. 저 목포, 광주까지. 그냥 KTX로 2시간 반이면 끝나는데요. 연결만 되면 군사분계선, 이게 또 아까도 계속 미군 뭐 반미 나와서는 미국 얘기 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미군이 관리하는 이 군사분계선을 딱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남북이 합의해도 미군이 가로막아가지고 어쨌든 뭐 미국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도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지요. 못 가고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울산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거쳐서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 베이징,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60시간 기차를 타고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이건 얘기만 해도 시간이 가니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막아서 못 가고 있는 거죠. 평양은 국제역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중국 단동까지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리는 230km 짧은데 사실 이 노반 상황 또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양 단동 이 기차 국제 열차 여행만 해도 또 한 2시간 강연 분량이 있는데 오늘은 한 장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심양에서 매 주 4회 심양 평양 심양 왕복 비행기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또 매일일 거예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지난 시기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꽉 막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심양에서 평양 이 편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기차로 한 서너 번 하고 이제 비행기로 했고요. 여기 요 사진을 또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심양 국제공항입니다. 이 카운터죠. 이 ABCD는 이제 국내선이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 워낙 이 국내에 15억 인구가 다니니까 국내선이 엄청 많고요. 국제선 심양 같은 경우는 이제 EF 이 카운터인데요. 이 카운터에서 매주 월수목토 주 4회, 월수목토 12시부터 이제 1시 50분 출발인데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좀 간단해서. 이 카운터에서 이제 12시부터 이제 줄 모이기 시작하죠. 바글바글 됩니다. 바글바글 되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뒤가 F 카운터인데요. 이 카운터에서는 매주 월수목토 카운터가 열리고 F 카운터에서는 매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심양을 왕복 운행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중국 심양, 중국 땅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인천행 비행기표를 사면 인천 와서 뭐 제주도 관광, 울산도 오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가고 또 심양에서 평양행 비행기표를 사면 또 평양 가서 금강산도 가고 뭐 개성도 가고 판문점도 가고 사업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비자 국가입니다. 조선과 중국 간에는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비행기표만 사면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서울 왔다가 심양 갔다가 평양 갔다가 또 왔다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 사람들이 200개 나라라고 했을 때 몇 개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사람 가능할 것 같고, 뭐 러시아도 가깝다고 가는 것 같고, 몇 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텐데요. 딱 세 나라 빼놓고 200개라고 쳤을 때, 딱 세 나라 빼놓고 197개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비자와 관광증을 받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세 나라만 빼놓고, 세 나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구글 쉽게 갈 수 없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또 미국이 빠지지 않는데요. 미국이 지난 시기에는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2017년 9월 1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조선 여행 금지 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바뀌면 좀 바뀌려나 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사인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또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냐 어쩌니 저쩌니 막 걸고 치면서 이제 여행을 이제 하고 막고 있죠. 이 세 나라 사람 빼놓고는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조선 여행을 하겠다, 뭐 사업을 하러 가겠다. 사업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고, 그리고 비자 면제 국가도 한 30개 나라 냅니다. 네팔, 베트남, 뭐 키르기스탄,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비자 면제 국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무시로 드나들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조선 여행을 한 사람이, 북한 여행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몇천 명 될까? 몇만 명 될까? 600만 명이라고 600만 명. 600만 명이 2019년도에 해외 사람, 세 나라 사람 빼놓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사업을 하고 들고 났습니다. 조선을, 북한을. 우리는 못 가니까 북한은 뭐 봉쇄 국가다, 폐쇄 국가다, 뭐 아주 은둔 국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유튜브로. 뭐 어디 동굴아파 어딘가 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뿐이 아니라 197개 나라 사람들은 무시로 남과 북을 왕복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조선을 왕복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렇게 아직까지 70년 동안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오고 싶을 때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기 위화도라고 그래요. 태조 이방원 하던데 이성계가 여기 위화도 회군하는 곳이고, 압록강 요 오른쪽이 중국 단동이고요, 왼쪽이 신이죠. 요 철길 기차로 해서 단동역에서 기차로 넘어가고 이런 곳입니다. 이 사진 같지 않은 사진이 이제 평양공항에 내리면 이제 딱 뜹니다. 그래서 한 장 했는데요. 제가 지난 시기에 이제 뭐 JTBC 인터뷰도 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진 기자가 가장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2000년도 6.15 정상회담 이후에 2017년도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이제 방북 취재를 갔었는데, 가장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냐. 눈으로 언뜻 봤을 때 자동차가 많아졌다. 2000년보다 지금 그때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뭐 평양시 자동차가 울산보다도 뭐 훨씬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볼 때는. 그러나 2000년보다는 자동차가 많아졌고, 두 번째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휴대폰이 아주 뭐 넘쳐나게 많았어요. 제 이전에도 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깜짝 놀랐다 해가지고 가장 이제 일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좋은 거 얘기하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일 텐데, 제가 대놓고 할까 하다가 생방송에 아무리 뭐 도발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전 통일 TV를 하는 게 숨 죽여가면서 뭐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저도 이제 머리를 좀 써야죠. 그래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말이 통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우린 보면 말이죠, 무슨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랑 뭐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예쁘장한 젊은 탈북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어마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90% 이상이 자기네들이 보고 듣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자리에 또 논할 건 아닌데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그런, 그리고 남쪽에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우리 민족, 한민족이 남과 북이랑 멀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불행스럽게도 통일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이 자리에 계셔도 전 논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그 좀 이 소위 좀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뭐 비난하려는 게 요막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죽을 각오로 총칼을 피해서 자유대한 품에 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말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분들 말이 다 맞다고 손 치더라도 조선의 북한의 인구를 보통 2,500만으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5,500만, 5,200만, 거의 절반 수준이죠. 어쨌든 2,500만 인구로 봤을 때에 10%가 250만입니다. 그리고 1%가 25만이죠. 그럼 뭐 단순한 산수죠. 대한민국에 지금 탈북해서 뭐 세터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있는 분들이 3만 5천 명이라는 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국정원 뭐 통일부 다 이건 정확한 숫자. 뭐 4만 명이라고 쳐도요. 어쨌든 4만 명이라고 쳤을 때, 뭐 5만 명이라고 칩시다. 5만 명 쳤을 때. 그리고 2,500만에서 1%가 25만이죠. 0.1%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쳤을 때가 0.2%입니다. 그러니까 0.2%가 100%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2%면 0.2%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9%가 가짜라는 소리는 좀 심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탈북한 분들이 0.2%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말이야, 북한 체제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3만 명이가 넘어왔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50%로 딱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이 사상적으로 적은 이 소위 이런 조선입니다. 2%라고 쳐도요. 0.2%가 좀 남쪽으로 와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98대 2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거의 50.01대 49.03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단순하게. 미국도 거의 그렇습니다. 50대 50. 그러나 98대 2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전 뭐 때고 이런 굶어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요. 공항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말이 통해서 좋았다. 이민국 직원입니다. 세관원이 아니고 출입국 검사 요원인데요. 이분이 물어보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종종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분들이 이제 다니니까. 진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번 취재로 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번에는 좀 금강산하고 원산을 해서 그 동쪽으로 좀 취재를 합니다. 이번에는 뭐 개성에서 파물점에서 개성인삼 취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십니까? 비자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그리고 횟수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냥 말 시키려고 하는 거죠.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2주 동안 있다 갑니다. 그러세요, 진 선생님? 건강하게 잘 다녀가십시오. 그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 영주권자니까 이제 미국을 그래도 영주권 유지하려고 그러면 1년에 뭐 한두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핑계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가족도 있고 한데 들어갈 적마다 저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또 영어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제 1세대들 그래서 그냥 저는 가게 영어를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영어만 하지. 그런데 영어에 두려움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은 뭐 북한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나는 북한을 제 집 드나들지 들고 나는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미국 놈자는 뺏기만 미국 사람들이 정보력이 그냥 진짜 다 알 거다 막 이러면서도 이제 하는데 제가 이 미국 들어갈 때에 이민국 직원이 너 왜 어디 북한 갔다 왔냐 왜 갔냐 이렇게 따져 물어볼 때 제가 영어로 제 상황을 100%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그죠? 말이 안 통할 때. 그러나 평양 들어갈 때, 조선 들어갈 때, 북한 들어갈 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소리예요.
내 상황을, 내 조건을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억울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죠? 어떠한 사유가 됐든지 간에 내 상황을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통해서 좋았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해도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아까 탈북한 분들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이상한 말 써가면서 극히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갈라져 살아왔는데 그만큼밖에 다르지 않은 건 저는 아주 경이롭게 생각을 해요.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예능화 시키려고 우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만큼도 안 써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이 통해서 아주 통하고 두 번째 좋은 것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도 그런데 음식으로만도 제가 평양에 여행 가면 일주일 동안 아침을 이제 호텔에서 먹고 점심 저녁을 특식으로 아주 그냥 그 유명 음식으로만 바꾸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4개 이상의 아주 특시 요리로 아주 우리 입맛에 맞는 공주간 냉면 꼭 가야 되죠. 거기 한 번으로 치고도 아주 상당히 다양한 음식이 아주 좋게 많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018년 10월 금강산의 관광원 조선 여성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떤 여성분들이 3분의 1 이상 되는 건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저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닙니다. 북한 사람, 조선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 제 휴대폰 케이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디다스니 선글라스가 어쩌고 귀걸이에 목걸이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장마당에서 악다분히 쓰는 우리 이 여성들 그냥 바풀떼기 주워 먹고 그냥 등짐지고 이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이런 사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 10월 첫 방북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게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그 백화점 같은 우리 이마트 그 홈플러스 같은 것보다 규모는 아주 좀 작지요. 장보러 온 여성이 이 스마트폰 쓰고 저는 그때 거의 17년 만에 처음 갔어요. 깜짝 놀라서 주로 이때 많이 스마트폰 사진을 찍었는데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기는 또 어디냐? 2019년 4월 세계 봄 축전 해가지고 평양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올 때에 저도 1000여 명 중에 같이 보고 나올 때에 그 젊은 청년이 공연장에서 나오면서 어디론가 전화하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공연장 가면 다 스마트폰 다 꺼놓잖아요. 모음으로 넣든지 진동으로 넣든지 해서 나오면 막 쫙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다 물어봅니다. 광주역인지 부산항인지 목포항인지 울산역 앞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죠? 평양시 모란봉 공원의 을밀대에 놀러온 아빠, 엄마, 아들, 아빠가 부인, 와이프, 아들을 찍어주는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에. 이 양반은 어디서 셀카봉을 했는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0월 그때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외국인 입사 금지시킨 날이라 남쪽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중얼대면서 찍고 있어. 이 한 파트에 보니까 3대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강산 해설원 젊은 여성 해설 강사라고 그러죠. 이 아저씨 이 양반은 이제 자기 찍은 사진 되돌려 보는 겁니다. 그죠? 개선청년인민공원이라고 공원이에요. 위락시설 있는데 배근에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와서 밤이니까 사진이 도리없이 보이네요. 야 사진 한 장 잘 찍어줘라 하면서 다 말 들리니까 우리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 별무리 찻집이라고 서양 요리 전문점이에요. 평양 여행을 하면 관광 가게 되면 이 집도 제가 꼭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피자, 파스타, 햄버거
전부 수제입니다. 햄버거. 거기는 맥도날드, 버거킹 이 점프푸드 1년 동안 냉동시켜서 썩지 않는 이런 냉동식품이 아니라 전부 수제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도 맛있습니다. 피자도 맛있고 화덕에서 막 즉석에서 구워가지고요. 거기 조리사 주방에 들어가서 조리사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요리학교 나온 이제 2년제 전문 요리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제 젊은 요리사입니다. 조리사. 여기서 제가 취재할 때에 자기 동료들 이 동영상 사진 찍어주는 걸 또 제가 찍을 겁니다. 요 상황이. 이게 2018년, 19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주방의 위생 관리로 철저히 합니다. 제가 옥류관 주방도 제가 언론 기자로 최초로 들어갔다고 이런 말은 제가 허언이 아니고요. 옥류관 보면 이제 뭐 육수의 비밀이 알려질까봐 주방 공개를 안 한다고 제 책에도 좀 썼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제가 그 최고 총지배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옥류관에서 1만 기를 소화한다고 해요. 그릇 기자 1만 그릇을 소화한다. 그럼 10,000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10,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2그릇 먹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한 6,000~7,000명 어림잡아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6,000~7,000명을 단일 식당으로는 세계 제일 큰 식당이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균이나 들어가고 뭐 해서 전부 이 뭐 배앓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설사를 한다 뭐 어쨌든 이런 이 병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방에 사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원들도 이 주방에 못 들어가게 이거 아주 유리창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빼내는. 네, 그러나 저는 처음 통일 TV라고 하니까 북에서 좀 대접을 받습니다. 이리저리 취재를 갈 때 그래서 취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통일 TV가 되면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택시 해가지고요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묵는 평양 호텔입니다. 이름이 평양 호텔이에요. 대동강 변이고 있는데 평양 호텔 요 앞에서 이제 이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마 2018년 7월경에 맑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옥류관도 아마 평양 여행 가면 빠지지 않는 곳. 조선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지방에서 오면 평양 올라가면 옥류관 냉면 한 그릇 먹고 와야 평양 갔다 왔다라는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의 아주 유명한 그 옥류관 냉면이죠. 그래서 아마 외국 관광 갈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가면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옥류관 앞에 큰 도로 옆에 이면 도로에 냉면 자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타려는 택시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택시 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 벌판에 택시들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역에서 내렸는데 택시들 쭉 서 있잖아요. 손님이 있으니까 택시 줄 서 있는 겁니다. 어디 벌판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북도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있는 곳에 택시 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보통 산책을 하는데요. 뭐 아침 사진도 이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모란봉 공원 갔을 때 모란봉 공원에서 또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택시 기사들 뭐 이바우도 하고 있고 손님 기다리면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울산역에도 있으면 이렇게 손님 기다리면서 기사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실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요 얘기는 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택시에서 보면 이제 태극기 좋아하고 일장기도 들고 뭐 이스라엘기까지 드는 이 서울에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앞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정권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이제 댓글로 이렇게 막 다는데요. 보면 저거 말이야 재미도 포랍시고 불구죽죽한 놈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택시 당 간부 외국인 특권층이나 타는 택시를 갖다가 서민의 대중교통의 하나라고 지금 설레발 치고 다닌다고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막 달고 있어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그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저는 가서 타봤잖아요. 보기도 하고 제 말을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이 70년 동안 여기서 버무려져 생각을 그냥 뱉는 거예요. 그걸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어떻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택시 취재를 했습니다. 타서 보고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 북의 대중교통은 이제 지하철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해가지고 철로가 있는 이 전기로 가는 전차, 그리고 무궤도 전차 해가지고 버스인데 이 동력이 전기로 해서 만쳐 있는 무궤도 전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차, 무궤도 전차, 버스, 지하철, 택시가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은 이 외부에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국민, 조선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간 사람들은 북의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또 그러죠. 그거 봐라. 제발로 다니지도 못하는 놈의 나라. 이게 독재, 김씨 왕조 어쩌니, 독재 국가 어쩌니,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시스템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제발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고 우리는 가서 제발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국가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유엔 대표가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 미국에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유엔 본부하고 반경 20마일, 한 30km 밖을 가려고 그러면 국무부에 4주 전에 신고해서 국무부 요원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LA 한인타운으로 오려고 해도 4주 전에 신고를 해서 미국 국무부 요원들하고 함께 다닙니다. 같이. 제발로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독재국가라고 그런가요? 바로 북의 안내원이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 선생도 지난 시기 와봤지만 우리가 안내를 해서 같이 다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또 논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중교통은 참관입니다. 아까 그 지하철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관광의 하나로, 그러니까 지하철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게 아니고 평양역에서 영광역에서 부흥역에서 참관이라고 해서 관광으로 해서 북의 지하철을 소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래서 우정 휴일날 저는 이제 렌트카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평양공항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하루에 25달러, 25달러를 주고 이제 렌트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 쉬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제가 택시 기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기사 선생, 보통 선생이란 말이 이제 좀 말씀. 제가 동무란 말을 쓰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동지 혹은 동무란 말을 씁니다만은 하여간 저는 이제 봉사원, 안내원 동무, 안내원 동지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쓸 수는 없고 기사 선생. 이 택시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당간부 외국인만 탑니까? 이렇게 몰상식하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기자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기사 선생님 보통 하루에 몇 분쯤 탑니까? 라고 하니까 40명에서 50명 봉사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어느 분들이 탑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조심스럽게 어느 분들이 택시 탑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타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하는 소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타네요. 몸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기부스를 했거나 목발을 짚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님이 좀 타고, 두 번째로 짐을 든 사람들, 짐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하고 이러려면 복잡하니까 진짜 평양의 지하철은 지하 최소 100m, 최대 150m 내려갑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그냥 하루 종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앉아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 아래가 잘 안 보입니다. 저기 멀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핵 공격에도 방어하고 이런 방어의 수단을 해. 어쨌든 그래서 짐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방에서 다른 도시에서 와가지고 여기 길을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오늘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조금 가면 그냥 택시를 탑니다. 가야 되니 모르니까 어디 곳곳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빨리 가려는 사람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공화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가 조국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조국. 그 조국이 아니고 조국. 조국에서 말이죠. 진 선생님 조국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진 선생님 공화국에 어디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말도 또 우리와 같이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역시 한민족이구나. 우리나라는 말도 한 세 번째서 네 번째가 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 우리가 이제 한국 하듯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화국, 조국, 우리나라, 조선. 공화국에선 말이죠. 조국에선 말이죠. 조선에선 말이죠. 북한에선 말이죠. 제가 막 섞어서 쓰는 겁니다. 공화국에선 말이죠. 버스나 지하철은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씁니다. 그건 뭐 공화국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서울, 뉴욕, 뭐 런던, 동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씁니다. 평양만이 아니고 조선만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택시는 손님이 타서 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연코 택시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택시, 아까 그 저기 젊은 청년 있었죠? 그 평양 대극장. 바로 그 나올 때에 이 택시 기사분들은 아는 거예요. 몇 시 되면 평양극장에서 끝나니까 1,500명 사람들이 나오니까 바쁜 사람은 택시 타고 가는구나. 버스 정장이 여기 바로 뭐 한 2, 3분 거리에 있어요. 그 지하철도 여기서 한 1km, 2km, 1km, 한 10분 정도 가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바쁜 사람들은 이제 택시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택시 타는 게.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르고 이상하고 저거 말이야 당장 뭐 특권층이나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에 아주 좀 찌들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70년 동안. 이건 이제 남포에서 갔을 때입니다. 남포에 제가 이제 휴일을 갔을 때 오히려 남포, 원산, 신의주 뭐 이런 곳에 더 택시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지하철은 평양시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없는 거 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개성, 원산, 신의주 등 우리는 뭐 부산, 울산에는 없죠. 대전, 대구, 광주 뭐 다 이렇게 지방 도시에 있지만 아니라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요. 그래서 버스, 지하철 이런 것이 없고 궤도 전차도 없기 때문에 이 택시가 오히려 더 이런 이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7시 35분에 8시까지인데 이제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우리 이지성 국장께서도 어제 급히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분들이 많은데 사실 노동자 아닌 사람은 없거든요. 다 노동자거든요. 저도 노동자고 뭐 사무들 탁상 행정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는데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노동하는 사람들에 해서 노동자의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긴급히 해가지고 바꿔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모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린 보면 아이들 맨날 그 꽃집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밥풀떼기 주워 먹고 막 굶어 죽던 시기에 고난의 행군때 이런 것만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역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다. 이 무릎치기라고 닭싸움하는 아이들이에요. 소학교,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했잖아요. 저도. 요즘 애들은 내가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자빠지기 직전에 아주 이 모습 보세요. 저도. 이렇게 놉니다. 김하전 하는 모습 보세요. 중학생짜리인데 중학생 김하전. 저도 군대에서 하고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고 처음 봤는데요. 이게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소위 한번 때깔을 보시라고 안경 쓴 놈도 있고 막 좀 가벼운 아이가 이제 말이 되죠. 좀 등치 좋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편 모자를 뺏기에요. 모자 뺏는 건데 이렇게 한번 소위 좀 때깔을 보시라고 맨날 뭐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500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끼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3일 굶어서 도덕 안 되는 사람 없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뭐 소름이 돋다고. 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소학교 1학년 7살짜리들인데요. 이걸 하는데 또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이 나는 그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뭐 월, 화, 수, 뭐 금하면서 뛰어 들어가는데 야,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덕체. 우리도 있었잖아요, 학교 앞에. 왜 웃으시는 거죠? 저는 보다 그러요. 옛날에 똑같아. 그러니까요. 위하여 배우자. 유치원부터 소학교, 초등학교, 초급 중학교, 중학교, 고급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우리 학제입니다. 대학교에 모든 학교의 본관에 조선의 북한의 학교에 써 있습니다. 위하여 배우자. 무엇을?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아주 학습이 대단히 제 품들이네요. 김정은을 위하여 배우자가 아닙니다. 김일성을 위하여 배우자가 아닙니다. 조국, 우리나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취직을 위해서 배우자라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손뼉치기 하는 거예요, 뭐. 오른하늘로 나서 해가지고. 근데 기가,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유치원 몇 장 보고, 이 유치원 아이들 펭귄 모습 얼마나 깜찍한지, 요게 제가 제 모습입니다. 거울 비친 모습.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 저는 이제 그 교육청, 뭐 선생님들 많은 쪽도 가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장학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죠? 장학사 검절 나온다 막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부터 그냥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막 그냥 벌벌 떨.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온다고 하는. 어찌됐든 이 학교에도 사실 남쪽에서 재미동포 통일 TV 하는 또 이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다 조직해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합니다. 어디 사업장이라든지 홈플러스 뭐 이런 데라도 학교 같은 데 더 심합니다. 교육청 교육감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 학교 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취재를 가서 동영상 찍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더 까다롭습니다. 다른 나라들.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로 무슨 일로 가려고 하느냐를 다 취재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5월 5일날 통일TV 재미동포 어감계 선생이 와서 이 동영상 텔레비도 찍고 하니까 좀 깨끗이 해야겠다. 그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청소나 좀 해놓고 아이들도 옷을 좀 깨끗한 거 입고 와라. 사주진 않았을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좀 해놓고 제가 이제 가정 방문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정했는데 그걸 제가 집어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집 아파트 살림 다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저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오신다 그러면 제 저도 그냥 안 하던 설거지도 다 해놓고 뭐 어디 막 꾸깃꾸깃 있던 빨랫감도 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지요. 뭐 없는 거 갖다 놓은 게 없어요.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냉장고 텔레비밖에 소파하고 그래서 살림 가재도구하고 뭐 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재를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저분한 걸 좀 청소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거라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애들 뛰어노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니까 뛰는 거죠. 사진이라도 바람개비 하는 이겨라 하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도 공기방울 막 그냥 자빠지고 밀고 막 하는데 여기서 요거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쫙쫙쫙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어디 한 군데 가면 이제 거의 하루 정도 있고 이렇게 뭐 반나절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갔다가 봤는데 얘네들 노는 모습이 거의 뭐 1시간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노는 시간이라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얘네들은 이게 계속 아까부터 노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왜 계속 놀기만 합니까? 저는 누굽니까? 제가 명색이 기자한테 궁금한 건 다 물어봅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도 다 물어봅니다. 제가 어찌됐든 저는 기자라는 걸로 해서 그렇다고 뭐 무대뽀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예민한 부분도 제가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체제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소위 이 자본주의 체제 또 뭐 사회주의 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진 선생님 뭐 눈썰매가 있네요 하면서 이제 얘기가
쟤네들은 이제 유치원이 이제 낮은 반 높은 반 합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이 아니고 그래서 유치원 낮은 반은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선의 공민은 12년 무상 의무 교육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12년 무상 의무 교육에 유치원 높은 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타가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내가 기르겠다면 기르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면 이제 타가소, 직장이든 지역이든 그래서 이제 타가소하고 6세, 7세가 유치원 낮은 반 높은 반입니다. 유치원 낮은 반은 내가 더 키우겠다면 안 보내도 되지만 유치원 높은 반은 의무입니다. 이제 안 보내면 이제 부모가 이제 저기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징역을 하는지 모르겠죠. 다 보내겠죠. 어쨌든 유치원 높은 반부터 하는데 얘네들은 낮은 반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낮은 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젖된 지 얼마 됐다고 아이들이 엉덩이 붙이고 교실에 앉아있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저 동무들 있는 교실로 들어갈래요 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놀게 한답니다. 때 되면 밥이나 주고 집에 갈 때 집에 가고. 저는 여기서 또 깨인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냥 안 치는 거에 주력을 했잖아요.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떠들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 아이들이 엄마 젖된 지 얼마 됐다고 이 사회생활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앉아있겠느냐. 얘네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올 때까지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회 있으면 준용을 해서 이거 보세요. 아주 표현이 야 신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또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유치원 낮은 반은 이 공책, 책, 필기도구가 없습니다. 이런 뭐 노래, 이런 모양, 이런 레고, 이런 나무 조각 맞추기 이런 걸로 하죠. 그림 그리기 이런 걸로. 이거는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울릉도 독도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 포효, 대립을 향해 포효하는 조선 범을 형상했다라는 표현. 우리는 토끼로 배웠잖아요. 토끼 새끼, 풀 뜯어먹는 토끼. 요즘에는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선 범으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도 남쪽도 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 울산도 있네요. 울산. 경상북도 대구, 경남, 부산, 울산도 있어요. 전주, 광주. 오히려 원산, 함흥, 청진은 없어요. 신의주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울산, 전주, 광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남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울릉도, 독도. 초등학교 4학년, 소학교 4학년에 제가 이제 수업한 것도 이제 다 취재를 했는데요. 사회 시간에 조선반도라고 그래요. 거기 한반도를 이제 우리고 이제 조선반도에 조선의 제일 동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입니다. 조선반도의 제일 남쪽 제주도 밑에 마라도입니다. 이게 다 가르칩니다. 조선의 5대강 한강 낙동강이 들어갑니다. 5대산 한라산 지리산이 들어갑니다. 다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는지 저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이 위는 그냥 거의 시커멓게 해놓고 이러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여기까지도 얘기할게요. 나왔으니까 양해할 수 없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아까 요양사 근무하시는 분 계신데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 뭐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선 뭐 대한민국으로 얘기하기 뭐하고 이게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겠죠. 아예 밥 안 먹는다고 막 밀치고 막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는데 그냥 막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CCTV가 아주 만에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뭐 말 안 듣고 밥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뭐 꼬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우리는 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유, 왜 없습니까? 다 여기도 저기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의 특장점, 장점을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군같이 생긴 이 아무개가 뭐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되겠습니까? 하대 안 합니다. 유치원 학생들한테 하대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다 했는데요. 조금 다닌데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이제 교실들하고 선생님이 급장 이제 학급장이 차렷합니다. 차렷하죠. 그럼 선생님께 격려하면 이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이 차렷만 하면 끝입니다. 차렷하면 선생님이 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냥 그것도 또 다른 부분이에요.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저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학생 동무, 뭐 김철수 동무, 영희 동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아무개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럴까요? 유치원 아이부터 그렇게 하대하지 않는 말, 저도 아주 귀에 아주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생긴 이 아무개 동무가 이렇게 말썽 부려서 되겠나요? 안 되겠죠? 이렇게 타이 뜨듯이 정성 감화 교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정성 들여서 감동을 주는 교양을 한다고 해요. 훈육이 아니고 훈육은 그 일제 때만 그러죠. 정성스럽게 감동을 주는 교양을 한다. 정성 감화 교양을 한다고 그래요. 아 좋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또 찾아내서 해야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짓궂게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떡하나요? 또 그랬어요. 진짜 세 번째 물어보니까 짜증을 확 아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끝까지 그 학생이 제대로 할 때까지 제가 감화 교양을 하는데 제 의무입니다. 제 일입니다. 그것이 할 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안 돼, 안 돼. 정 안 하면 그냥 퇴학시켜버리고 정학 줘버리고 벌을 주잖아요. 벌. 어디 보면 좋다 나쁘다 제가 뭐 대놓고 이제 교육청에도 다 가서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볼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성 감화 교양을 했다라는 얼마나 예쁩니까? 이 학생, 이 선생님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공장 이렇게 해서 소나무 가방 공장, 유원 신발 공장 이런 데서 갔는데요. 쭉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2017년도입니다. 이때만 해도 불패의 핵강국, 로켓 맹중 이런 좀 그나마 이게 좀 무시한 말인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2018년 이후에 2017년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 가방 공장입니다. 쭉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땀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이런 공장 노동자들이 나오고요. 이거 보면 이제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의 사랑을 더 많은 가방 생산으로 받들자. 가방 공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가방 생산 이런 경문이죠. 이런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조선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좀 기업주라고 하면 너무 이제 적나라하지만 이게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자본의 확충,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 그러나 거기는 좀 다르죠.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가방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리싱, 이 재봉틀을 하는 노동자고요. 마찬가지로 가방에 이제 어느 파트를 하겠죠. 쓰인 거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재봉틀 상자. 그냥 일반적인 이 노동자 분들이고요. 이제 국산화를 하자, 과학기술의 위력, 이제 이런 구호들 이렇게 해서 공장 분위기 이렇게 한번 사업장. 네? 평양에 예, 평양 소나무 가방 공장입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장 시설 중에 쭉 하나고요. 그리고 공장마다 사업장마다 이 컴퓨터 학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소위 재교육이라든지 무슨 원격 교육이라고 그러죠. 원격 교육을 받을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이렇게 해서 와서 이런 걸 한다라는 이 컴퓨터 학습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가방 이제 안내하시는 분인데 가방에 이제 디자인도 많아졌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서 좀 다양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사회주의니까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다 나눠줬거든요. 지난 시기 조선, 북한이.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 좀 다양화됐다라는 이제 이런 가방도 디자인도 많아지고. 디자인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같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이거 보면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내가 만든 제품을 보라.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한테는 좀 우리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뭐 이런 그런 것 같은 거였고요. 요게 바로 오늘자 이제 저 노동신문에 난 이 사진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게 바로 소나무 가방 공장에서의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학기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제일 소위 대목이라고 그래요. 제일 바쁜 시기였죠. 다 이제 가방 나눠주고 다 이제 하니까 매년은 아니고 아마 그 해년마다는 아니고 아마 신입생들한테 가방을 전교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니까요. 가서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교실 가보니까 다른 가방들이 있었어요. 네, 학교 보니까. 그전에는 다 똑같았죠. 신발도 다 똑같고 가방도 다 똑같았는데 이제는 좀 취향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재료를 예를 들어 가방 100개 생산할 때 재료는 보통 110% 정도 110개 분량 정도를 아마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100개만 생산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소위 정해진 그 양이고 10개가 그 초과 생산한 것은 또 판매도 하고 해서 또 그런 그 같은 또 이렇게 해서 그 좀 이렇게 소위 보너스 개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디자인도 좀 다양해지고 또 선택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또 구입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용화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류왕 신발 공장입니다. 류가 거들 유자죠. 류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류경 호텔, 류원 신발 공장에서 이건 이제 농구화만 전시되어 있거든요. 농구화. 그래서 신발이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이건 이제 무슨 뭐 또 뭐 기계 자동화됐다라는 이제 뭐 신발 공장이 그래서 사실 사람들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거 뭐 수지 점찍기라고 뭐 신발 공정 중에 하나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무슨 뭐 재단하는 건지 뭐 이런 김책공업조합대에서 개발한 기계다 뭐 이런 설명이 들은 적이 있고요. 자동화돼가고 뭐 이런 작품 이런 것도 뭐 열 전사기 뭐 해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종업은 다양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공장의 모습을 한번 이렇다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무슨 그게 뭐 앞글기라고 돼 있는 앞골기 뭐 뭔지 하여간 이런 뭐 신발에 만든 뭐 이런 기계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것도 놀랐는데 다른 나라 신발 견본해가지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다른 나라 신발에 뒤지지 않는 신발을 우리 학생들, 우리 인민들에게 보급하라라는 게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뭐 교시다 이래가지고 쭉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신발 하는 다 공정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발적이네요. 네. 깔창부터 쭉쭉 하고 이런 공장 분위기, 공장 뭐 종업원들, 노동자 이런 분들 뭐 하여간 있고요.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설 다 보시고, 네. 쭉 참관을 합니다. 네.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꾸로 걸 이런 그래서 아까 봤는데 왜 또 미안합니다. 이런 좀 말씀을 하시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쭉 해서 뭐 자력갱생, 자급자족 뭐 이런 거 이런 또 뭐 신발 깔창도 있고 모든 사업장에 이렇게 컴퓨터 학습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기 자기 직업 개발도 하고 뭐 학습 뭐도 하고 뭐 하라고 쭉쭉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쭉 있어요. 원격 대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꼭 통합 이런 생산센터 체계 뭐 해가지고 컴퓨터 제한실 같은 것이 또 꼭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 보면 쭉 할 때 이제 보니까 지붕에 다 이게 태양광 이 전지 쓰는 이것도 있길래 제가 한 장을 찍었습니다. 공장 다 이 건물 사동입니다. 그리고 보면 꼭 이 상품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문 공장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이렇게 이제 상점 같이 해서
거기서 나온 제품을 또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발 쭉 정리되어 있죠. 제가 이 신발 갈 적마다 제 신발을 사오는데요. 소위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저는 뭐 전혀 뒤지지 않았죠. 좋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값이 10분의 1이에요 또. 그래서 갈 적마다 한 개씩 사오고 하는데요. 한때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이제 쭉 보이기도 했는데 가격도 얘기하고 가격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얼마예요? 말씀드릴게요. 신발, 뭐 운동 신발, 뭐 농구화, 뭐 종류, 뭐 수백 가지 신발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떠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운동 신발 55,000원 써 있어요, 그죠? 이런 신발들이 제가 제가 그 마음에 드는 신발이 7,000원짜리인가 있어서 7,000원. 7만 원. 그래서 저는 이 북에 대한 환율, 이 돈에 대한 게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 지난 시기면 중국이 중국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환율, 또 외국인한테 하는 환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 그렇습니다. 북이. 그래서 저는 보통 외국인 외환 확률은 거의 외화 식당, 외화 상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북에 갈 때는 조선에 들어갈 때는 이 화폐를 환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물론 남쪽 대한민국 원, 조선돈 내화 쓰지 못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제3국에서 간 사람들은 어떤 돈을 쓰느냐? 첫 번째가 유로화입니다. 유로. 유럽에서 쓰는 유로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 이 4개국 나라를 그냥 무시로 씁니다. 외화 식당, 외화 상점에서. 그래서 그 외국인 제3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곳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내화, 조선 돈을 쓰지 못하니까, 북한 돈을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가는데 그럼 그 식당마다 보통 옥류관이나 뭐 이런 대상백화점 이런 데 가면 그 환율표가 그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달러를 갖고 가는데 달러를 갖고 가서 보면은 보통 106대 1, 105.5대 1, 뭐 그날 이제 조금의 변동 환율. 그래서 저는 보통 100대 1로 보죠. 100대 1. 그래서 옥류관 냉면이 보통 한 그릇에 뭐 250원. 또 뭐 고기 냉면은 고기 쟁반은 또 뭐 700원. 뭐 그러니까 보통 2불 50, 뭐 7불, 뭐 5불, 뭐 요 정도. 냉면 기본이 250원입니다.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이 그냥 2.5달러니까 뭐 1,000원 잡아서 2,500원,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만 생각하고 7만 원이니까 이거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야, 속으로 이게 신발을 하나 산다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보니까 막 55,000원이라고 쳐도 이게 550달러? 야, 이게 550,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영 하나를 또 쳐도 55달러? 아니 55달러? 뭐 그럭저럭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평양 호텔에 있을 때 이제 과일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핑계 아닌 핑계였죠. 호텔에 아무리 그래도 과일 파는 호텔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 프론트에 경비하는 이제 안내 이 친구한테 해서 지금 내가 이제 밤에 이제 저녁 먹고 난 출출하기도 하고 사과가 먹고 싶은데 야 호텔에 어디 사과 파는 데 없나? 당연히 없죠. 호텔에는 없고요. 요 앞에 지하도 건너가면 거의 남새 상점, 야채 상점에 사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 다녀오시죠. 뭐 해봐. 원래는 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안내원하고 함께 나가게 돼 있는데 안내원이 이제 퇴근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 뭐 보고 했는데 어쨌든 잠깐 이제 사과 요 길 건너는데 뭐 다녀오시죠라고 해서 이제 그 사과 사는 핑계로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쭉 가서 보니까 뭐 양파도 있고 감자도 팔고 뭐 야채 뭐 이렇게 팔고 이제 사과도 요 비닐봉다리에 이제 요 하얀 거에 한 5알이 들었는데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또 10,000원. 아니 이게 사과 이게 5알에 지금 이게 100달러? 100원이 이제 1달러니까 1,000원만. 아니
공 하나 쳐도 10달러? 야, 이 사과 5알에 10달러 이게 10,000원이 넘는 돈이면 뭐, 이게 좀 비싸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머니 제가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조선 돈이 없는데 이 달러밖에 없습니까? 이게 몇 달러입니까? 이제 물어봤으니까 1달러를 주시 1달러. 1달러는 1달러.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조선 인민의 시장 환율은 보니까 8,000대 1이에요. 8,000대 1. 8,000대 1.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거의 100대 1. 그러니까 80대, 80대. 그러니까 조선 인민들의 이런 이 생활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기 그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혜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1이라고 80대 1. 그러니까 1달러예요. 이 신발이 5.5달러입니다. 5.5달러. 5,500원, 6,000원이라는 신발 한 켤레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미국의 월마트 가면 100달러 아래로 살 수가 없어요. 100달러. 아무리 뭐 디스카운트 세일을 한다고 해도 50달러예요. 이 10분의 1, 10분의 1. 신발은 더 좋은 신발.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하면은 소위 대박이 난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저런 훌륭한 신발을 5.5달러, 저것도 소매 가격이에요. 조금 더 쳐줘. 10,000원에 사다가 저거 2만 원, 3만 원만 받아 먹어도 말이죠. 저 10만 원짜리 신발을 갖다가.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서로가 윈윈. 이걸 막는 거죠. 중국, 미국, 일본이. 현대 지금 울산에 지금 현대 노동자 제가 정주영 회장을 사실은 저 한겨레 신문 다니면서 그 노동자의 그 최고를 그래서 좋지 않게 봤는데 제가 좋게 본 것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저 김정일 위원장하고 막 이렇게 금강산도 뭐 협의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자기네 아들들을 다 불렀다. 이게 사실 팩트라고 그럽니다. 다 불러가지고 정몽구, 정몽준, 정몽원이 뭐 쭉 불러가지고 해서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사업에서 손 뗀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를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신의주로 가고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저 함흥으로 청진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간다는 거예요.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북에서는 땅하고 사람들 대고 나는 기술하고 자본 대고 하니까 여기서 다 손 떼 너희들. 우리 뭐 합니까? 아버님? 너희들 말이야 그냥 뭐 정치하고 놀든지 뭐 그냥 그래도 돼. 그랬다는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여기 근무하시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일본 도요타 혼다를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뭐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뭐 벤츠, BMW보다는 조금 이제 그레이드가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하여간 혼다, 어코드, 도요타 캠리, 현대 그랜저 급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90% 정도는 왔지요. 10년 워런티 해가지고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 상당히 기아차 인기가 있고 좋은데요. 거의 500달러 뭐 이전 내외의 그 마진 싸움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철강은 다 국제 시세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포항제철이나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철강제. 차이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 임금 수준. 그 경쟁력이 북에 가서 조선에 가서 하면 그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현대 자동차 근무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가고 조선이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500달러, 1000달러 싸움인데 예를 들면 거기 가면 3만 달러 자동차가 2만 달러 자동차가 1000불 단위로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데 거기 가면은 예를 들면 10,000달러, 15,000달러에 만들어서 그냥 5,000달러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과 북이 경제 협력 해면 통일이 대박이다, 살 길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 8시간 노동하고 나면 이제 여가 생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는 또 이 업간 체조, 뭐 스포츠 체육 해가지고요.
뭐 체육 운동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수요일에 뭐 전투 체력의 날 이렇듯이 이렇게 사업장에서 이렇게 해서 야외는 실외 운동은 배구, 실내는 탁구. 상당히 아주 대회도 하고요. 이 회사별로 또 경쟁도 붙어가지고 아주 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고만 한다고 합니다. 저기도 하는데 배구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 배구하는 장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배구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야외 인민 빙상장 해가지고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와서 남녀간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손도 잡고 하면서 이제 동영상 취재한 것도 있는데요. 노동 어디 일터에서 왔고 뭐 저 인터뷰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왔고요. 이런 모습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장면입니까? 맨날 그냥 굶어 죽고 맨 노동 진짜 그냥 이 육체 노동만 하고 뭐 탄 캐는 거 뭐 군사 훈련하는 거 뭐 이딴 것만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냐 뭐 군인 전부냐 뭐 이렇게만 인식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은 이상한 괴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볼링도 해요. 볼링도 치고 말이죠. 보세요. 당구도 치고 얘네들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라는 얘기를 해요. 중학교 동창.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는 아이도 있고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 하는 학생 아이도 있고 식당에서 봉사원 종업원 하는 차이도 있고 중학교 동창이니까 그죠? 다 다른 거죠. 대학 간 사람도 있고 뭐 일터 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당구장 노는 거예요. 노는 날. 이거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니면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시면 뭐 제 동네 어디 수원 어딘지 울산 어디 헬스센터인지 뭐 피트니스 어디 평양의 류병원이라는 곳에 하는 곳입니다. 찜질방도 있고 찜질방도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 해요. 이게 당간부 특권층이 가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뭐 면박줄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바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택시만이 외국인이나 타고 특권층이나 탄다고. 응? 백화점 있다 볼 텐데 백화점 가면 말이야 이거 누가 가요?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누구 그럼 저 시장만 가고 분수만 갑니까? 그래갖고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우리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시설 만들어가지고 단간부만 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저런 것도 많이 돌리고 뭘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은퇴하면 남자는 낚싯대, 여자는 이제 이 라인 댄스 춤을 배우고 뭐 이 한다고 그래요. 그냥 뭐 이 카바레 춤이 아니고.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면 연로 보장, 은퇴해서 집에서 이런 소위 이 연금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연로 보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성 55세, 남성 60세. 저는 뭐 그냥 날아서 북에 불 같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 받아 먹고 살아야 될 반대 영상을 아직도 노동치고 있습니다. 대동강변의 낚시. 지난 시기 그래서 한 20년 전에 저거 말이야 쇼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불러다가 한 말 아니냐. 이 상상 자기 이건 뭐 위반은 낚시 나이 든 사람들이요 최소한 60세 이상 물론 뭐 노동하는 저 젊은이들도 뭐 휴일날은 뭐 가서 할 수 있겠죠. 평일날입니다. 평일. 주로 운동 많이 해요. 배드민턴 이거 보세요. 배드민턴 많이 치고요. 대동강변에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요. 개 끌고 나오는 사람 뭐 하면서 쭉들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이따 또 보면 이거 보세요. 최소한 55세 이상이죠. 근데 출근하는 사람이고 보세요. 모양 낸 사람. 조선 사람입니다. 모자에 선글라스에 손 때깔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특수한 사람 아니겠는데 아무래도 당간부 출신 아니겠는데 그렇다고 치자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당신 출신이 어떻게 되냐고. 이거 보고자 이 자식인데요. 야,
저는 아주 분운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강아지 꿀꺽을 피치 이거 털뭐 해주는 거 보세요. 어? 반려 우리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많은데요. 북에도 제법 눈에 띕니다. 이거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저 어렸을 때는 개 키운다는 것은 집 지키거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키워서 시골에서는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지금은 뭐 끔찍하다는 소리 하겠지만은 다른 겁니다. 지금 먹고 사니까 이제 이렇게 전혀 우리 어렸을 때는 보신탕 먹느라고 외국 사람들 막 데모하고 그래서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키우는 거 보면. 그러나 이게 이제 세월이 다르니까 어쨌든 북에도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는데 개까지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또 그러죠. 평양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서울 사람만 밥 세끼 먹고 울산 사는 사람들은 점심 걸릅니까? 서울 사람만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저 김해 사는 사람들은 동네 이장이 아무개 아버지 전화 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진보 보수 관계없어요. 평양이니까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 살고 당간부도 많이 살고 외국인도 많이 보니까 평양은 저렇게 해놨지 않겠느냐라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통일학교의 첫 번째 이 사안입니다. 여러분 서울하고 울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는 사람 없지요. 다르잖아요. 그죠? 서울하고 김해, 서울하고 광주, 서울하고 목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누가 비교를 합니까? 그러나 평양이 아닌 곳만 꼭 비교를 하려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특히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도 뉴욕하고 LA하고 저 시골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안 해요. 중국도 국경하고 저 시골 들어가는데 비교합니까?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뭐 나가사키 비교합니까? 이상하죠, 비교하면. 그리고 유독 조선만, 유독 북한만 비교를 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갈라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평양하고 원산하고. 원산은 원산대로의 맛이 있고 개성대로의 멋이 있고 평양대로의 수도로서의 면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8시 15분 그냥 쭉 보시죠. 산책하고 아까 그 문수 물놀이장도 나왔죠. 외국인 찍은 거. 물놀이도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 이렇게 쭉 하고요. 문수 물놀이장. 모란봉공원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모란봉공원에 아까 사진 찍고 이게 춤추는 거예요. 뭐 띵까띵까 소리가 나서 쭉 조용히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나이 드신 은퇴자들 분들이 그냥 춤. 역시 남자 춤 잘 추면 인기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요. 뭐 어디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춤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그냥 요 옆에 그냥 아주머니들이 그냥 꼬여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냥 막 하는데 역시 잘하고 봐야 돼요. 춤도 좀 잘 춰야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좋고. 네, 출근하는 정류장 버스 기다리는 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안보고 차이가.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버스 이 콩나물 씨를 저리 가랍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 버스 기다리는 소위 떼쌀들 한번 쭉 보세요. 이 2017년도 제 첫 방북했을 때 제 호텔 방에서 본 바로 그 모습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한겨레신문 일면에 났었는데요. 2017년 10월 어느 날에 벌써 4년, 5년이 지나가네요. 버스 정류장. 아까 그 평양 대극장 앞에 정류장이에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 타고 가는 이런 분들 모습 보시고요. 그냥 도로가에 이런 간이매대 길에 아침에 주로 제가 아침 먹기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도로 이제 산책을 합니다. 아까 그 대동강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취재한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평양 시가 시내 이 자전거 길입니다. 자전거 여기는 오기만 하고요. 가는 길 부닥치니까 가는 것은 건너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통행입니다. 자전거도 지하도 있고요.
꼭 이렇게 많이 봐요. 학생들도 걸어가면서 많이 보는 이게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부러겠지만 또 하여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저거 유난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렇듯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뭘 봐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들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평양 호텔에 있을 때니까 아침에 이런 모습은 뭐 출근하는 복장이나 소위 때깔, 옷 이런 것들 보시라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이제 거리 선전대라고 그래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좀 이렇게 북돋아 준다고 그래요. 좀 활기차게 좀 아침부터 이제 좀 이렇게 뭐 행진과 군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간단한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거리 선전대라는 분들이에요. 출근길의 모습입니다. 제 호텔 방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가는 날. 근데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 가방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 주머니하고. 학생회는 이제 이렇게 까불면서 가고. 엄마 이제 해서 가는 게. 요거 이제 대성 백화점 개관했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20분인데 쭉쭉 요거까지만 보죠. 어차피 있는 거. 대성 백화점이 2019년 10월에 다시 리모델링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취재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냉장식품. 이거 여러분 어디 마트하고 좀 같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놀라서 인하공사 2019년 6월 15일부터 20 며칠까지 35% 공사합니다. 뭐 자기 이 옷 어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죠? 어쨌든. 이거 뭐 온지버거룩한 해가지고 옷 대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아동복 코너. 이거 보세요. 이거 전자제품 코너인데요. 요거 초상휘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배지 달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울산인지 어디 얘기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이거 보고 또 놀랐는데요. 크리스찬 디올, 랑콤 뭐 이거 어디서 갖다 놨는지 어쨌든 있더라고요. 이 가전제품입니다. 경흥, 축전, 아침, 이 TV 상표예요 다. 휴대폰은 아리랑, 은하수, 보통강 뭐 이런 순 우리말 이름을 아주 정겹게 지었어요. 이게 과자 코너예요. 과자 종류도 제가 볼 때 롯데제과 혜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거 이제 제가 사진 찍으니까 이 조그만 녀석은 이제 재밌게 보고 요 아주머니는 저놈 저것도 뭐 찍나 하고 요즘에도 줄이를 보는 이 적나라한 사기 같습니다. 계산대예요, 계산대. 이거 보세요, 물건. 응? 이거 QR코드, 바코드로 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주스에 뭐 이거 산 거 보세요, 한번.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응? 이 똑같아요. 꼭대기층 4층에 푸드코트 있는 겁니다. 식당판. 즉석 요리 코너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조선 요리, 아시아 요리, 유럽 요리. 고추고도 미국 요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요리라고 하죠. 피자, 파스타 이런 해가지고. 이게 뭐 전반 국수 다 다신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 가스 맥주 해가지고 생맥주, 대동강 맥주 빠지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갔다가 먹고 이제 먹는 것은 또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 반납하는 분이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북한의 도로 상태를 보고 이제 시민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거리에도 꼽쳐갖고 담배 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북한 담배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핍니다. 담배에 관한 것은 저도 이제 담배를 끊었지만은 담배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담배를 거의 실내에서 못 피게 하는 것 같은데요. 북에서도 최근까지는 식당에서도 피고 목욕탕에서도 피고 안 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끊었다 소리도 있고부터 실내에서는 저는 확인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다닐 때까지는 실내에서 그러나 거리에는 담배 봉투 없습니다. 없고 거리에서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중 도덕의 하나로 해서 길거리에서는 피우지 않는 것이 아마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식당 뭐 어디에 담배 피는 사람은 천국인 게 북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담배를 질문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이로 주신 질문 그냥 네. 바로바로 읽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 말고 다른 곳에도 가보셨나요? 제가 원산 한 5번 가보고요. 개성도 한 4번 정도 가보고 관련해서 다 자료가 있는데 어찌됐든 좀 아쉽고요. 시간이 여러 가지 있고요. 남포, 청진 칠보산 그래서 두루두루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인제 양구 산골하고 북의 어디 산골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인지 황해도 산골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릅니다. 다르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야 사실은 뭐 차이나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세 나라 빼고. 네. 그 외국인들도 관광 가면 평양 말고 다른 도시 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갑니다. 북에 취재를 미리 신청을 하신다면 어디로 어떻게? 저는 재미 동포 신분으로 북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에도 해외 동포 신분으로 해서 사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저는 재미 동포는 미국 뉴욕의 UN 대표부의 해외 동포 원호 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취재 신청을 하고 그분이 그럼 평양의 외무성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 떨구는 것, 비자 받는 것을 제가 중국 심양으로 합니다. 그럼 심양의 국영사관에 가면 그것이 나와가지고 제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내면 이제 비자가 나와. 심양 영사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개념하시겠죠? 안내원은 항상 같은 사람이 나오나요? 아주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큰 귀책이나 큰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한 곳에서 처음부터 정년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인민대학습당도 취재를 했는데요. 거기 음악 자료실에 있는 사람이 인민대학습당이 1985년도인가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완공 때부터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료실에는 이거보다 3배 되는 방인데 어느 코너, 어느 칸에 어느 자료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툭하면 뭐 순환 보급제,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보직이 소위 꽃보직이다. 이제 문제 용어 써서 대단히 미안한데 어느 보직이 자본주의에서는 좋은 보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좋다 나쁘다보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것도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지만은 이 종합병원 의사보다 탄부가 2배 저기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생활 지원비를 월급이 아니고 생활 보조비라고 해요. 생활비를 단순 노동 힘든 육체 노동을 할수록 돈을 많이 받고 대우를 받고 탁상 행정 비교적 육체를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비교급에서 적게 받고 청소 노동자도 많이 받고 대학 교수보다 주방에 있는 주방 노동자가 또 더 많이 받고 대학 교수보다 어느 대학 가서 대학 교수 참 아깝지만 어쨌든 북에서는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노동자 급여가 아니고 생활보조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보통 4인 가족이 우리로 치면 뭐 $100 해서 뭐 어쩌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월급 받아서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세에 들어갑니다. 집세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았던 저는 뭐 보증금 없는 월세 산다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월세 값이 가장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애들은 컸지만 이제 교육비가 들어가죠. 우리는 다 교육비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이상, 대학 들어가면 뭐 어디 유학 보내면 또 하숙비, 생활비까지 다 보내죠. 교육비, 대학 등록금부터. 그리고 의료비. 물론 우리 의료보험은 우리 지구상에서 진짜 이 천국이지만 그래도 의료비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서 의료비 들어가고요. 이 3가지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급식까지, 식량까지. 이것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가 조선, 북한입니다. 우리는 그 3가지의 월급을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 보조비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 보조비는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옥류관 냉면집도 배고표를 준다고 그래요. 쿠폰같이. 쿠폰이 배고표 몇 개. 그럼 그 배고표 먹고 더 먹고 싶을 때 갈 때 생활보조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동강 맥주도 지금 뭐 경흥 맥주집 1000명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데 다 있고 한데 보면 이제 직장인들끼리 뭐 한쪽이 하러 간다 이제 가스 맥주 이제 생맥주 대고 뭐 위하여 그거조차도 표딱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국 가서 회사에서 나오고 회사 아니면 지역에서 나오고 그거 먹고 가다가 그것도 이제 저녁 7시까지인가 4시 반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의자가 없어요 맥주집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입하고 하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라. 물론 호텔은 24시간 다 합니다. 외국인 상대로. 그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해요. 맥주집 이런데. 물론 식당도 오래 하는 데 있지만 그거 하고 먹고 가는데 표딱지 배고표 갖고 먹었는데 집에 갈 때 내가 더 먹고 싶어. 그래서 그때 생활보조비 갖고 마트 들러서 대동강 맥주 2병 들고 가서 집에서 먹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생활보조비입니다. 우리로 치는 월급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세 없죠. 병원비 없죠. 교육이라고 들어가서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도 돈을 안 내고 오히려 생활보조비를 줍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박사 과정 하는 친구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거기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차 좀 점점 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벌써 이게 국가원고 벌써 여러 가지가 되니까 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 가는가를 우리와 다른 겁니다. 맞고 틀리가 아니라.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오고 가기 어려우니까 방송으로 통일 TV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소원을 보내주시면 아마 올 상반기 안에는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일TV 그 협동조합, 이 김창현 선생 협동조합 전문이사입니다. 부이사에서 요 사실 조합비 10만 원 그리고 월 10,000원 이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혹시라도 좀 이렇게 있으시면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고 하시면요 제가 명함도 있고 우리 이제 이지선 선생님, 정영희 선생 다 연락처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어떠한 질문이라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많은데 이거 참 죄송하고요. 기자님이 방문한 곳이 기자님 선택인지 맞습니다.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디 학교로 가고 싶다. 김일성 종합대 가고 싶다. 어디 유치원 가고 싶다 하면 유치원은 이제 거기서 선정을 하죠. 중학교 교육을 좀 보고 싶다면 중학교는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서 선정을 하는 정도죠. 그런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김일성 종합대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김일성 종합대를 하나 좀 취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전문 대학들 뭐 요리학교, 뭐 무슨 음악학교 이런 데는 이제 하면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저기를 합니다. 북의 지도자도 젊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같은데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신구 갈등은 없는지요? 북의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주 뭐 상당히 아주 예리하고 이런 질문이신데요. 세대 교체 상당히 돼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도 바뀌고 옛날에 이제 거기는 이제 60살 되고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한 사람이 하면 거의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루한 감도 있지만은 전문성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 안내원 같은 경우도 계속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막말로 변고를 당하지 않는 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신구 갈등, 글쎄 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한다고 그럴까요? 서로 간에. 그리고 북에는 아직도 이 환갑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 식당 가면 보통 낮에 보면 쿵짝쿵짝 되면 2층은 연회장 있는 곳입니다. 넓은 곳. 사진들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럼 올라가서 보면 결혼식 피로연 아니면 환갑잔치입니다. 애들 100일 잔치 아니면 환갑잔치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가 환갑이 됐는데 환갑상을 차려주지 못하면 아주 막말로 찌질이
이런 이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거의 환갑잔치 동네에서 해드렸거든요. 정작 제가 되니까 그냥 제 처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건 문화가 다른 거죠. 체제가 다르고. 이게 한이 없는데 요즘 북의 젊은이들 최대 고민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취업난, 주택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주택, 직장 보장이 됩니다. 100%. 이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이냐 안 오는 이거는 또 조금의 다른 문제 이슈가 있겠지만은 정한다고 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저도 이제 다 물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기차 시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물어보면 자기네 매니저, 지배인하고 상담을 해서 도저히 못 견디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옮겨야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다못해 부부지간에 이혼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살다가 왜 이혼이 없습니까? 이혼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그죠? 그리고 주택은 이거 얘기하다 보면 좀 밤새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택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